지구 반대편에서 물건을 구매해도 며칠 만에 집 앞에 도착하는 시대. 글로벌 물류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 확보가 관건이다. 미래 물류의 성패를 좌우하는 경쟁력. 세계 물류 허브를 선점하려는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게이트웨이라는 용어를 전 세계에서 글로벌 물류 도시들 많이 쓰고 있습니다. 로테르담도 항상 네덜란드가 서유럽의 게이트라는 이야기를 하고, 앤트워프는 이제 유럽의 게이트라는 이야기를 쓰면서 많은 게이트웨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거기에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항만, 공항, 철도 플러스해서 도로까지 모든 교통수단들이 흘러가고 모일 수 있는 공간을 게이트웨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게이트웨이는 주변 나라를 잇는 교차점에 위치해 해운, 항공, 육상 운송을 통합 운영하는 물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화물과 각종 비즈니스를 불러 모으는 관문. 세계의 대표적인 게이트웨이로는 네덜란드, 두바이,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이 있다. 앞으로 미래의 게이트웨이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있기 때문에 메가 물류 허브, 즉 항만과 공항과 내륙 운송이 집중이 돼 있고, 그리고 스마트 포트, 즉 사이버 비즈니스와 현실 비즈니스가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모든 기업들이 와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장소, 이런 장소가 미래의 경쟁력 있는 게이트웨이로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물류 산업을 살펴보면 물류 기업 수는 많으나 기업당 평균 매출액과 종업원 수는 적은 구조. 일본과 비교하면 약 10분의 1 수준이다. 2018년 기준 매출액 1,000억 원이 넘는 우리나라 물류 기업은 불과 64개. 우리 물류 산업은 화주들이 요구하는 서비스 투자와 비용 효율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류는 한 나라의 성장을 좌우하는 중요한 산업임에도 현재 국내 물류는 방황하고 정체된 것이 현실. 동남권에서는 그런 힘을 쓸 수 있는 지금 여력을 안 갖고 있고 그런 준비가 안 돼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철도와 항만의 더하기를 우리가 항공화물 시설에 들어가서 산업을 재편시키고 거점으로 키워야 되는 게 지금 정부의 역할이고, 아마 이런 부분에서는 경쟁국인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는 굉장히 지금 캐저를 부르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국부의 여력이나 성장 동력을 잠재하고 있던 부분을 전혀 지금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기존 동북아 물류 중심 정책은 항만, 공항 같은 물류 시설에 투자해 중국의 환적 화물을 모으고 우리나라를 동북아 물류의 중심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덕분에 부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세계 6위를 지키고 있으나 중국의 대규모 항만 개발로 선사들의 중국 기항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해상 물류의 위상은 점차 위축되고 있다. 새로운 물류 정책이 필요한 때인 것이다. 이제는 중국 화물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물류 중심화 전략이 아니라 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펜타포트 전략, 그리고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공급사슬 네트워크를 더 강화하는 아시아 게이트웨이 전략으로 국가 물류 전략을 전환할 시기가 됐습니다. 현 정부의 신남방, 신북방 정책. 특정 국가나 일부 품목에 편증된 우리나라 수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필리핀, 태국 등 신남방 국가들과 중국, 몽골 등 신북방 국가들과 협력해 동북아 경제 허브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우리가 현재 지금 3만 불 시대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7만 불, 8만 불, 10만 불까지 바라보는 시점에 있어서는 또 다른 축이 수도권 하나뿐만 아니고 또 다른
대개 경제권이 필요한 것은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이미 훌륭한 잠재 자원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유라시아 대륙의 어떤 관문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고. 조선, 해양 플랜트, 기계 산업을 기반으로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해온 동남권. 하지만 동남권 제조업 생산은 작년 기준 6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 중이다. 내수 및 수출 부진으로 기업의 경영은 어려워졌지만 동남권은 오랫동안 다져온 산업 기반과 유라시아 관문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지녔다. 세계와 동남권을 연결할 경우 동남권은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중요한 경제권이 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 물류기업 66%가 자리하는 부산에는 4,600여 개 기업에 5만 7천여 명이 종사하며 약 23조 원의 매출을 거두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부산항은 동북아의 치열한 경쟁에서도 컨테이너 물동량 세계 6위를 지키고 있지만 우리나라 무역 화물 운송액 중 항만의 비중은 6년 만에 69%로 떨어졌다. 빠르게 변화하는 물류 산업을 항만으로만 지탱할 수 없다는 얘기다. 물류의 세계적인 추세인 항만과 공항의 복합 운송이 힘든 부산. 현재 부산에는 김해공항이 있지만 세계로 나가는 화물의 길은 막힌 상태다. 대형 화물기가 운항하기엔 턱없이 짧은 활주로와 산으로 둘러싸여 위험한 공항 북쪽. 화물을 최대로 적재할 수 없어서 항공사의 선택을 받기가 어렵다. 게다가 김해공항은 도심과 가까워 항공기 소음 때문에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모든 항공기 운항이 금지되어 있다. 시간이 생명인 항공화물을 처리할 수 없는 것이다. 물류 도시, 물류 국가라고 하는 것은 고객이 원하면 어느 자중소든 어떤 시간대든 어떻게든 갖다 물건을 배송을 해야 되는데 부산은 배로밖에 못 갖다 주는 반쪽짜리 물류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다. 2000년 초까지 김해공항에는 일주일에 평균 100톤, 주로 일본에서 배로 운송해온 화물을 미국 LA까지 실어 날랐으나 인천공항이 개항한 이후 사라졌다. 그 이후 정기 화물 노선은 전혀 없어 부산에서 세계로 이어지는 항공화물은 완전히 끊긴 셈이다. 인도네시아에서 컨테이너 물동량 20개를 내려가지고 부산에도 한적을 하고 싶다. 해당으로 가면 늦기 때문에 이걸 좀 비행기 전세를 내가지고 좀 부산에서 태워줄 수 없느냐, 이런 오퍼가 많이 왔거든요. 그런 오퍼들을 현실적으로 수용을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운송하는데 하루, 수송하는데 또 하루, 이렇게 검토하는데 하루, 이렇게 되면 3일, 4일 지연되기 때문에 검토를 하다가 아예 서dob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해공항 영향권에서 발생되는 수출입 화물 대부분이 400km 거리에 떨어진 인천공항에서 처리된다. 해상 화물의 80%는 부산항에서, 항공 화물의 대부분은 인천공항에서 따로따로 처리되는 물류산업. 이 때문에 부산에서 인천까지 드는 추가 물류 비용 최소 230억 원은 고스란히 기업들이 떠맡고 있다. 항만과 항공물류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아 결국 물류 비용은 늘어나고 지역 경쟁력에도 부담이 되는 것이다.